안녕하세요. 위드TV입니다. 3월 20일 마감 시황 및 3월 23일 시황 예측 먼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에 따른 급반등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은 갭 상승 시작해서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월요일날 대응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보면은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다시 반등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또 흐른다면은 뭐 물렸던 종목이나 신규로 매매하자마자 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겠지만, 실제로 분봉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흐름이 지금 전부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항을 벗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이슈나 뭐 전 세계적인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 시황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흐름, 이평선에서 부딪힘, 저항, 이런 부분에서 또 꺾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위에서도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구간에 갖다 지금 낙폭을 벌리고 하락을 하였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갭을 올려서 매매한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라 하면은 또 그 자리가 꼭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매를 하시려면은 지수와 무관하게 바닥을 잘 다지고 매수 타점이 나오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3월 20일 날 일단은 마감하고 난 종목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계속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주다 보니까 지수랑 뭐 연관돼서 뭐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이죠. 특이한 건 없고, 삼성을 뭐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논하기에는 아직 정말 확정적인 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코미팜은 정말 많이 언급드리는데 참 시장에 뜨거운 이슈 종목 아닌 이슈 종목인 것 같아요. 바이오 주에 뭐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이렇게 박스권을 치면서 죽지 않고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신규로 나오냐고 하면은,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분, 장중에 종목을 계속 보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이런 종목이나 뭐 여타 다른 종목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매매 종목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부 종목이고, 뭐 바이오 섹터 테마에서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볼 때 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분봉상은 좀 괜찮네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누구나 흔히 말하는 이런 저항대 구간, 요 흐름에서 또 한번 상승이 나와줘야지 뭐 지수를 이끌기도 할 것 같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야지 상승했네, 역시 내가 잡은 자리에서 사면 됐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장 시작하고 나서는 막상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항상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종목이고, 뭐 이게 계속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고점에서 움직이는 거는 거의 선수들의 영역이고, 차트를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의 선 따라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으로만 보고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계속 추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 ECS는 뭐 점상각과 두 번 가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갭이 풀릴 거라고 했는데, 역시 한 세 번 정도 뭐 점상가를 말아 올리기에는 힘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이 더 갈 거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꼭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뭐 단기 3, 4일, 4일 만에 뭐 100%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산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 되실 수 있어요. 이러한 뭐 눌림목, 분봉상으로 보면은 흐름이 급락을 하고 나오고 우상향 아니냐, 지지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이 범위에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실제로는 견디기가 힘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종목은 이미 끝나고 구경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매매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괜찮네요. 지금 18%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기 때문에 바닥을 좀 노리고 요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잡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도 언급을 드렸고, 흐름이 반전돼서 나왔는데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잡아볼만 하고, 7,000원 밑에 딱 봐도 7,000원 밑에네요. 흐름을 한번 볼게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흐름이 밑으로 잡아서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나오네요. 올려치면은 고점 따라잡기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밑에서 잡으셔야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절대 추격 매수 금지. 제가 여기서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 금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내일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매도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잘 나와주면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매수를 해서 계속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 지금 흐름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사 모으시고 위에서 파시는 걸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젠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 단타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워낙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정도로만 서울의 시장의 이슈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큐로콤도 많이 꺾이고 내려가고 반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실제로는 개미 자체가 이 구간 자체는 매매할 자리가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냐라고 말씀을 주셔도 아마 매수하면 손실 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차트가 바닥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급하게 매매를 하면은 한 번은 성공하더라도 그 10번이 되고 100번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건 차트상 접근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트 유형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휴마시스 자리가 참 좋았네요. 좋았다고 해도 매매를 개인이 하기에는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이전 동영상에서 드렸지만 실제로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아쉽다라고 느끼겠지만,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양봉 이후에는 또 보고 어렵게 매수를 하면은 결국 손실을 보세요. 대부분 초보자 분들이나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보는 차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다음날 또 이렇게 양봉이 나와 주겠지,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빈도수의 확률이라고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런 거는 실패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 게 더 좋아요. 막상 할 거라고 생각되면 이런 분봉 자리에서 내가 정말 어디에 잡을 건지 원칙에 대한 걸 명확히 세우고 매매를 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추격하고 보이면은 이 자리면은 저항에 부딪혀서 한참 또 고점 물려 있다가 본절 손절하면 또 오르면 또 추격 고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매매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상자예
이 종목은 아쉽네요. 이슈 종목으로도 뭐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게 개인이 매매할 자리는 없었던 종목입니다. 조금 더 일찍 봤더라면 과감하게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더라도 너무 급하게 뭐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종목은 이제 기보유자 이 실은 자리만 남은 종목이고요. 구경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센이 지금 뭐 굉장히 기업적인 이슈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빨리 탈출하시고 현금화해서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셔도 반에 반토막이 나셨다 그래도 그 종목을 이 종목을 매도하시고 현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종목에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빨리 수익을 조금 더 내시는데 보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강력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톱10. 자, 차트 자체가 이 종목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흔든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냥 구경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 이미 차트에서도 개인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분석한다라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럼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셀리버리도 굉장히 좀 이슈 같네요. 뭐 많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요 종목은 접근을 뭐 신규로 하시려고 그런다고 해도 매수 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 조금 그냥 관종으로 봐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계속 잘 유지가 되면은 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지켜봤다가 결국 종결을 했는데 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화가 될 때까지 뭐 지금은 추가로 자리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뭐 유상 증자가 한번 이렇게 흐름이 나왔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조금 더 위에 매물이 이제 워낙 강력하게 악성 매물 아니 악성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근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시장의 이슈라 가지고 본 거니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미코젠 뭐 상한가 마감했네요. 이렇게 강력한 시그널이면은 또 한 번 더 추가로 강력 상승할 수 있지만 신규는 뭐 당연히 상한가 마감을 했으니까 불가하고 당연히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할 거니까 뭐 매물이 나오면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상한가가 강력하게 한 번 더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신규 매수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은 뭐 매도 자리만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흐름이 지지부진하다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 매트릭스 이 종목도 이 흐름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큰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그 안에 박스권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갭 상승 후에 갭 상승 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도 흐름 자체가 뭐 꼬리도 보이고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계속 조금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종결을 지었는데 차트 자체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진입이 가능하지 않냐 가격대가 비슷하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런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캔들이 내가 봤을 때는 잘 밀집이 되었기 때문에 봤지 이렇게 캔들이 많이 흔들리는 자리는 실제로 개인이 먹을 구간이 없다라고 보고 이런 거를 분석한다라고 해도 실제 진입이 각 개개인별로 매매를 하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스테믹스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 종목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폭이 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조금 안정화되는 걸 보고 매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보면은 대바닥이죠. 대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관종해놓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파미셀 이 흐름도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꼬리가 너무 길죠. 그렇다라고 물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이 운 좋게 이렇게 다시 큰 양봉으로 이거를 뛰어넘고 아 이게 매집이었구나라고 생각되는 자리를 나오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보고 이 종목을 노리기에는 너무 좀 지저분한 흐름의 느낌이 나네요. 그렇다라고 지금 분봉을 보고 있지만 분봉도 또 나쁘지는 않아서 요런 자리를 직장인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단타로 보신다라면은 등록해놓고 매매 가능한 구간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뭐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더라도 잘 지지되고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너무 높게 만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밑바닥에서 다지는 흐름에서 올라가는 거를 예상하고 매매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프 되도록이면 동전주는 저는 좀 설명을 안 드려요. 다 동전주는 이유가 있고 동전주일 수밖에 없는 뭐 큰 이유가 여기서부터 쭉 보이죠? 이렇게 내려오고 위로 올라간 게 없는데 2,000원에서 300원 의미가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동전주 좋아하시면은 나중에 갑자기 장중 상패가 걸릴 수도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뭐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정지나 상패 당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런 동전주는 의도적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미코도 흐름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이네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은 다들 캔들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르고 다시 내리고 지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목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들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들쳐 올릴 수 있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룸은 막상 매매를 시작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뭐 수익 실현만 남은 종목이네요. 고점에 걸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갖다가 땡기지 못하면은 수익 실현에 들고 계신 분은 수익 실현하고 신규 매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관심 종목 리뷰 및 대응 방법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지금 관심으로 보고 하루하루 그날 이제 추천 종목을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을 갖다가 뭐 관종이나 이제 빠지거나 설명드리니 이 부분이 중요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로 제가 계속 들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고 하면은 매수 자리가 있냐라고 하면 매수 자리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야 돼요. 이제 오르지 않으면은 다시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급소라고 생각을 했던 이 자리에서 무조건 위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곧 이익 실현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 신규 매수 자리는 1,400원이 넘지 않으면은 매매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조금 더 그냥 관심 정도로 제가 등록만 해놓고 보는 건데 아직도 종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 근데 이제 좀 시장의 소외주가 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여기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DNA 링크도 관심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같이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F HRC 이 종목이 좀 이런 종목이 사실 굉장히 지금 매매하기 어렵죠. 이미 개인 매매하는 자리에는 이제
좀 떠난 흐름인데 다시 내려와서 지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구경으로 끝낼 것 같습니다. GV 아쉽게도 종목 자체가 한번 흐름이 무너진 후라서 이 종목도 이제 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셈이 제가 금요일 날에도 뭐 좀 매매가 가능한 자리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아쉽네요. 저도 역시 매매를 못했습니다. 저는 유로만 그냥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막상 장중에 저는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호가가 좀 되게 약해가지고 물량을 싣기도 어렵고 매매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호가 공백도 있었고 물론 차트가 다 끝나서 보면은 아쉬운 흐름이 되지만 뭐 이 자리가 또 나와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시점이 나와줄 것 같으니 테라셈은 계속 관심으로 보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급반등을 해놓고 죽지 않았죠. 이제 아직도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닌데 매매를 이제 항상 이런 자리에서 하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2,500원까지 내려와 주면 좋겠지만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까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눌림을 잘 준다라고 하면은 매매 자리가 나오겠지만 직장인은 조금 매매하기가 어렵고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장중에 한번 매매를 저점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매매하면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HNT 요거 아직도 관종으로도 계속 가능하고요. 같이 추적해가지고 보면은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흐름에서 보면서 매매가 가능하니 지속 관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는 이렇게 관종으로 봤는데 이미 올랐죠. 이렇게 오른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은 이런 흐름에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면은 과감하게 계속 이익 실현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끝까지 다 보려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수익을 반납해야 되고 하니 적당히 수익이 나면은 뭐 10% 이상부터는 캔들로 보면은 이런 자리 8,700원 벗기지 못하면 과감하게 매도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23일 또 어떤 관심 종목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자연과 환경 이미 한번 봤죠. 굉장히 큰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시장이 나빠도 급락하지 않고 차트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완벽한 이제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오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밑에서 받쳐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살 거를 갖다가 염두해 두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종으로 놓고 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가격으로 그냥 보면은 이런 가격대가 지지가 돼야 돼요. 이제는 너무 오래 이렇게 긴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흐름이 거래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래량으로 너무 그냥 거래량이 죽고만 있는 거 이게 만약에 물량 소화 이 앞전 물량 소화를 하고 세력이 쉬어가는 구간이라면은 다시 굉장히 강력하게 올리고 테마로 뭐 엮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또 다시 그냥 꺾일 가능성도 크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된다. 이거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본 거라서 관심 종목으로 3월 23일 날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엘센테크 이 종목은 조금 어려워요. 이 종목은 실제로는 직장인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 여기서 봤는데 급락을 했죠. 다시 요 흐름에서 박스권을 다시 재지정해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정도로 당장 3월 23일날 매매할 종목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놓고 다시 볼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 조금 더 지켜보면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다시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3월 23일에도 수익 매매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